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최첨단 과학기술 사회에 도달한 현재,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대중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명불허전인에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지속하는 우리 지역의 과학인을 만나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시청자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38년 동안 근무하고 딱 2달 전에 퇴직을 하였고, 대덕연구단지에서 사단법인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장이라는 재능기부단체를 만들어서 과학 대중화 활동을 하고 있는 정용환입니다. 예. 예, 벽돌한장은 대덕에 있는 과학자들이 주축이 돼서 재능기부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벽돌 한 장이라는 이름이 담긴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지어졌을까요? 예, 벽돌 한 장이 우리가 벽돌 한 장 자체는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벽돌이 하나씩 하나씩 모이다 보면 큰 일도 할 수 있고 큰 건축물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우리 개인도 하나하나 재능은 작지만은 그 재능이 모이다 보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벽돌 한 장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과학문화 활동뿐이 아니라 지역사회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이제 현안사항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토론회도 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반대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지역민들하고 과학자들과 함께 우리나라 과학 현장을 갖다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흥의 나로센터를 우리 과학자들이 같이 가면서 차를 전세를 내서 가면서 설명도 해주고 현장에 가서 설명해주고 갔다 오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진행한 적이 있고, 방사선 폐기물장도 같이 가서 현장을 보여주면서 이해를 돕는 이런 활동도 같이 하고 있고, 과학자들이 또 원도심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원도심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몇 년 동안 쭉 해온 경험도 있고, 또 기부금도 전달하는 이런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영연직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셨을 때 어떤 일들을 좀 해왔는지에 대해서. 네. 저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 전공자가 아니고 저는 재료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쭉 해왔습니다. 이 세계 원전 관련 소재 시장에 판도를 바꿀 정도의 신소재인 하나를 개발한 업적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하나 기술을 지켜낸 일도 아주 큰 업적이시잖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더 궁금해요. 네. 일단 원자력 발전소에는 사람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원자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해결류 피부관이라는 부위가 아주 중요한 핵심 부품이 있는데, 여기에 지르코늄이라는 그런 특수 소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소재의 역할은 뭐냐면은 방사선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아주고 핵 분열을 안전하게 잘 일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재가 주로 외국에서 전량 수입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11전 12기의 실패와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할 수 있었고, 세계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하나 브랜드의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신소재를 개발해서 산업체의 기술 이전을 막 하려고 하는 찰나에 굉장히 큰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복병이 뭐냐면은 세계 최대의 원자력 회사인 프랑스의 아레바라는 회사가 제 특허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소송을 당했을 때 굉장히 당황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당시 원자력연구원의 특허가 한 1,500건이 됐는데도 소송을 당해본 적이 없고 처음이었고,
그 당시 변호사도 없었고 변리사도 없었고 특허팀도 없었기 때문에 단지 연구 개발자인 저하고 이제 팀 동료들이 그걸 다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5년 동안을 그걸 끌고 가는데 너무 힘든 과정이었었어요. 중간에 포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결과 5년 만에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했는데 이제 끝났는가 했더니 그쪽에서 또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해서 다시 2년 반 동안 또 끌고 가갖고 7년 반 만에 저희들이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승소를 하는 날, 그날은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관이 우리 손을 딱 들어주고 나갔을 때 그 순간만은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제가 태어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고 가장 기뻤던 날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계 이제 최고 권위 있는 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 기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유한 이제 특허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논문도 아주 이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래도 좀 간략하게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2015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상을 수상했습니다. 뭐 운이 좋아서 수상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상이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이게 기초 과학을 하는 분들한테 주로 주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출연연구소는 저도 응용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응용연구를 하는 출연연구 중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 이후에 받은 사람이 아직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 이제 정용환으로서의 좀 힘든 점이 또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가정을 좀 소홀했던 거죠. 애들 이제 집안에 대해서 내가 그 애들 교육 문제라든가 집안에 이제 신경을 쓸 시간이 좀 적었던 게 나중에 가서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좀 후회가 됩니다. 그 당시에 왜 조금 신경을 못 썼을까 했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선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의 이제 재능 기부와 사회 공헌을 위해 앞장서는 박사님의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 대덕연구단지에 살면서 정부의 특혜를 받았다고 수혜자라고 항상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왜냐면 내가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었고 정주 여건이 좋은 데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그런 걸 할 때다. 물론 연구도 계속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은 과학 대중화, 지역사회 활동하는 것이 더 가치 있지 않는 일이라.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그쪽에 내가 발을 들여놓고 그쪽에 쭉 하고 있고 연구 분야는 내가 후배들이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되겠다 하는 것이 내 가치관의 변화가 해요. 그래서 그쪽 일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아직도 많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계획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물론 뭐 지금 과학 대중화나 과학 활동을 계속 한다는 거는 뭐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주로 섬 지역이나 산간 지역, 그 좀 애진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과학 강연을 하고 과학 멘토링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미 작년 12월 달부터 저는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작년 12월 달에 저 동해안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전교생이 20명이 되는 학교에 가서 제가 전교생 모여놓고 강의를 했는데 애들이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애들한테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꿈을 심어주는 강연을 하고 왔고,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은 굉장히 마음으로는 편안하고 보람이 있는 하루를 보내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활동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